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통해서 한글 코딩이 잘 안 맞는 경우, 지금 이제 보드 뒤에 오는데 지금 한글이 잘 보이잖아요. 한글이 잘 보이시는데, 지금 이제 보드 뒤에 오니까 프로젝트에 보드 뒤에 오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보드 뒤에 오. 보드 뒤에 오에서 이렇게 한글이 잘 안 맞는 지금 한글이 잘 맞고 있잖아요. 얘는 이제 UTF 팔로 이렇게 UTF 팔로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전 디폴트를 UTF 팔로 잡아가지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디폴트를 UTF-8로 안 하고 그냥 EUCKR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EUCKR로 일단 바꿔서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은 UTF-8을 EUCKR로 엔코딩했기 때문에 한글이 전부 다 깨졌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요게 지금 EUCKR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클립스에서 한글 코딩 엔코딩을 하신 후에 저희가 이제 코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코딩을 하시다가 이런 걸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견하시면 여기 뒤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제 프로퍼티스 전체적으로 EUCKR로 이렇게 EUCKR로 돼 있는 것을 제가 UTF-8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UTF-8로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이제 들어오시면 이게 다 깨지는 거죠. 이렇게 다 깨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클립스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얘네들은 낱개로 이제 작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스 가시면 여기에 이제 오더에서 EUCKR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원래 EUCKR이었으니까 EUCKR로 바꿔 놓으시면 이렇게 한글 처리가 잘 되겠죠. 한글 처리를 잘 해 놓으시고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C에서 복사하시는 거예요. 복사하시고 그러면 이제 한글이 그대로 클립보드라는데, 윈도우 클립보드 나는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다시 이제 프로퍼티스 가서 EUCKR을 UTF-8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한글이 다 깨져 있겠죠. 다 깨져 있는데 얘를 컨트롤 A 누르시고요. 컨트롤 V 누르시면 모든 소스 코드를 덮어쓰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한글 처리가 전부 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한글 처리가 잘 돼서 나오는데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세요.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좀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워서 이런 경우에 메모장을 사용할 수도 있으세요. 메모장.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자바 밑에 프로젝트에 src 소스가 있으니까 그 밑에 뭐 컷 밑에 웹장 밑에 뭐 보드 밑에 보드 DAO네요. DAO 밑에 보드 DAO 이렇게 보시고 컨트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한글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저장, 새 이름으로 저장,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한글 엔코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한글은 그대로 잘 만들어진 상태에서 한글 엔코딩 방법만 변경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한글이 아주 잘 됩니다. 여기 보시면 EUCKR이 없는데요. 안시 코드가 EUCKR이에요. 안시 코드를 선택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EUCKR로 변경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안시 코드로 저장을 하시면 이제 덮어쓰기를 할까요? 예, 이렇게 덮어쓰기를 하시면 그쪽에서는 이렇게 깨져서 나오잖아요. 이클립스에서. 그런데 얘를 다시 아까 전에 새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서 안시 코드를 UTF-8로 해서 저장을 해서 다시 눌러서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오시면 이제 한글이 제대로 리로드가 되면서 한글이 제대로 이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치를 하시면 되고요. 폴더를 통째로 이게 엔코딩 방식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그런 툴을 한 개 찾아서 하셔야 돼요. 공짜로는 안 되고요. 프로그램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얼마 안 되면 개별적으로 하시면 되고, 굉장히 많다 이러면 이제 툴을 찾거나 프로그램을 엔코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십니다. 자바로도 가능하신데요. 자바로도 그런 거를 이용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한글이 바꿨다고 해서 얘를 이제 메인에서 실행하면 제대로 한글 처리가 된 걸로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로드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클래스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워크스페이스 밑에 자바 밑에 뭐 저희가 프로젝트 밑에 빈이라는 폴더 있고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컨트롤러 보시면 클래스 파일이 여기 존재하게 됐잖아요. 존재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클립스에서는 파일을 만들고 저장과 동시에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줘요. 파일의 변경 사항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리로드 했다고 해서 변경 사항이 일어났다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서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그 프로젝트 뭐 얘네들을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뭐 저희가 빌드를 다시 처음부터 빌드를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얘를 이제 클린을 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통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메뉴 중에서는 여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프로젝트가 지금 빌드 오토매티컬리 되어 있어요. 오토매티컬리는 자동으로 이제 빌드를 만드는 건데요.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 저장과 동시에 그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리로드 했다고 해서 다시 만들진 않아요. 그럴 때는 이쪽에 클린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클린을 클릭하시면 클래스 파일을 다 지워져요. 지워지면서 자바 파일을 다시 클래스 파일로 번역해 가지고 클래스 파일을 새로 만들 때 사용하는 게 클린이에요. 그래서 클린을 사용하시면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런 조치를 이제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로드해서 이제 클린을 한번 하시면 그 어떤 모든 프로젝트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프로젝트를 체크하시고 클린하시면 얘가 이제 클린을 하면서 그 클린을 해서 클래스는 다 지워졌는데 여기 오토매틱ally 세팅되어 있으니까 클래스가 없으면 다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존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클린을 시키면 이렇게 클린되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날짜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방금 지금 현재 10시인데요. 10시 날짜로 이렇게 만들어서 새롭게 진행된 거를 볼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업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런 거를 이게 쓰실 때 여기에 있는 자체 프로젝트를 통째로 이제 백업하는 케이스도 있으신데 여기 통째로 백업해서 가져가는 케이스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백업을 해서 가져가야 될 경우가 많으신데 주로 프로젝트를 백업을 하신다고요. 그 모든 걸 다 백업해서 가져가지는 않으시고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백업을 해서 가져가서 사용하시는 이런 게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런 백업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소스 보존도 하고 계속 이어서 하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런 거를 이제 실제적으로는 백업을 해가지고 이게 유지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소스를 공유할 목적이다 하시면 다른 걸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SVN 서버나 아니면은 GitHub를 이용해서 소스를 이제 공유하거나 걔를 이제 다른 쪽에 올라가더라도 이제 GitHub랑 연결해서 쓰시면 내가 이전에 GitHub에다가 소스를 올려놓고 다른 곳에서 받아내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오류가 났거나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저처럼 이제 완전히 지워버렸을 때, 그 어떻게 얘네들을 백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바 부분에 자바 프로 워크시트를 통째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압축을 이렇게 시키시고 실패했대요. 열려 있기 때문에 락이 걸려서 열려 있기 때문에 칠 건데 그럼 닫아야 되겠네요. 얘를 닫고 닫고 이제 다시 그 압축을 하셔가지고 지금 압축이 진행이 되죠. 압축이 진행이 되는데 파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압축은 더 많아지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해서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얘가 그 자바.zip이 물론 다른 드라이브에 가 있어야 돼요. 다른 드라이브나 이런 데다가 지금 뭐 이렇게 드라이브나 아니면 다른 폴더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 놨다가
백업 뭐 이런데 이렇게 해서 해놓고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제 자바 워크시트를 백업을 한 건데요. 그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백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얘를 날려요. 이렇게 날려가지고 사용해서 과감하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에 안 넣고 바로 날렸어요. 바로 날려서 이렇게 하시면 그 지금 날린 것을 이제 제가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날린 건데요. 이렇게 해서 얘를 그대로 복사한 거를 그 워크시트 만들려고, 워크시트는 자바가 워크시트인데 여기 워크시트 바로 밑에 자바 워크시트가 있었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 얘를 다시 이제 그 자바로 압축 풀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바로 압축 풀기를 하시면 점 메타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정보가 어떤 파일을 열었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알려주는 게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그 아까처럼 이클립스를 그대로 열잖아요. 자바 워크시트가 있고 파일을 어떤 게 열렸다 이런 것들을 해서 런치 한번 눌러서 해보시면 어떤 파일이 열려 있고 이런 정보가 점 메타데이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 메타데이터까지 전부 다 압축을 해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파일 꼭 크기가 어떻게 되고 컬러링도 돼 있고 이 상태로 전부 다 압축해 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작업할 때는 되게 편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점 메타데이터까지 전부 다 압축해 가지고 사용하려면 이렇게 zip 파일을 만들어서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개발자들은 전체적인 거 내 환경에 맞춰서 가져오는데 전체적인 거 말고요. 그 일부 데이터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백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백업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실 때는 그러면 이제 똑같지 않나요? 그냥 이제 일단 닫겠습니다. 닫고 그 자바에 제가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뭐 그 압축한 게 다 그 압축을 한 게 하고 압축했습니다. 얘를 이제 컨트롤 X 눌러서 이제 그 가져가는 거죠. 컨트롤 X 눌러서 다른 쪽으로 아까처럼 이제 백업했던 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지금 이클립스는 끈 상태고요. 종료했습니다. 종료한 상태고. 자, 종료한 상태고요. 여기서 그 이 워크시트에 있는 거는 지워 볼게요. 워크시트에 있는 거는 이제 지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워크시트의 프로젝트를 지우면 그 점 메타데이터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제 자바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점 메타데이터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클립스를 딱 여는 순간 이클립스 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 체크할게요. Use this as a default. 얘를 디폴트처럼 사용할 거고 and do not ask again. 다음부터 물어보지 마세요. 체크를 하시고 런치를 눌러보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행하면 가만히 내비두면 이클립스가 완성이 돼서 다 켜지겠죠. 그 아까 전에 열어놓은 파일도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어놓은 파일도 이제 전부 다 없어지고 이상한 파일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할 때 프로젝트를 이렇게 델리트 눌러서 그 델리트 프로젝트 컨텐트 온 디스크에서부터 지울 거고요. 이거 디스크에서부터 안 지우면 소스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can be undo 그러니까 undo니까 실행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은 체크를 안 하는 거고요. 체크를 하는 순간 cannot be und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실행 취소가 안 되는 걸로 만들어서 이제 OK 눌러버릴게요. 눌러가지고 그 소스가 지금 폴더나 소스가 지금 다 날라갔어요. 이렇게 날라가지고 이제 리스트나 이런 것도 없고요. 지금 이제 점 메타데이터는 얘가 프로젝트가 없는 걸로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수업하던 거를 프로젝트를 집으로 가져갔거나 집에서 있는 것들을 이제 그 압축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이쪽에 그 학원에 가져왔거나 이러면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쓸 수 있지 이런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쪽에 아까 이쪽에 있는 것 중에서 그 일단은 열어놔도 이클립스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현재는 프로젝트랑 그 이클립스랑 연동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백업을 받았던 거를 갑니다. 받아서 과감하게 선생님은 지우죠. 그래서 지웠는데 그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좀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 안 되면 저한테 소스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또 올려놔야지 제가. 복사해서 그 아까 전에 이제 워크시트에 자바 워크시트를 찾아갑니다. 워크시트에 자바 워크시트를 찾아가시고 여기다 이제 그 압축한 거를 붙여넣기를 하시고 얘를 이제 압축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프로젝트에다 압축 풀기 해가지고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잘 풀렸나 보시고요. 프로젝트 바로 밑에 빈 src 뭐 점 세팅스 뭐 이런 게 있으셔야 된다. 지금 이쪽엔 없죠? 이쪽에 없는데 얘를 이제 F4키 아무리 눌러도 이제 불러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요거는 좀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뭐가 있냐면 이제 얘를 불러오자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게 임포트입니다. 임포트 포함시키자. 임포트 클릭하시고 밖으로 내보낼 때는 익스포트. 지금 불러올 때는 임포트. 하시고요. 지금 이제 자바죠, 자바. 저희가 쓰는 거는 자바 프로젝트라서 뭐 아니면 제너럴 하시면 됩니다. 제너럴 하시면 그 저희가 제너럴 해가지고 하시면요. 거기에 existing 프로젝트 into workspace 그 존재하고 있는 프로젝트 into workspace 안에서 이제 안으로 이렇게 밖에 있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안으로 있는 것을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뭐 into workspace 그 워크스페이스 안으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next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폴더를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 폴더는 브라우저 눌러서 지금 현재는 자바 폴더죠. 선택하고 폴더 선택을 눌러서 해보시면 그 뿌옇게 되어 있는 거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운영해서 지금 프로젝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포함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복사했던 프로젝트는 지금 그 까맣게 돼 있죠. 그리고 체크가 돼 있어요. 얘를 이제 임포트 하겠다라고 써서 하시면 되고요. 그 이거와 유사한 서치 어 네스티드 프로젝트나 아니면 카피 프로젝트 인투 워크스페이스는 이런 그 적당한 걸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 워크스페이스 밖에 있는 놈들은 이제 워크스페이스 안으로 카피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그냥 그 안에다가 일부러 복사했기 때문에 얘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뭐 보드 위에 DO를 열어보시면 소스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회사에서 좀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나 이러시면 프로젝트에 좀 소스를 달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자바 프로그램 같으면은 이제 자르 파일이나 아니면은 그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와르 파일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소스를 보내시면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zip 파일 이런 걸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르 파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J 그래서 자바의 J AR 합쳐서 자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바 그 알치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바 알치브 뭐 여기서는 약자는 뭐 약자에 해당되는 것은 자바의 이렇게 자바 알치브 그 AR까지 이제 해서 자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치브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얘네들은 자바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소스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되어진 그 파일을 만들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주로 이제 자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묶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나 이제 그 소스 파일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하나로 묶어놓어서 쓰는 것을 이제 묶어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시고요. 그 원래는 얘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자르 파일을 만들 건데요. 만들어 볼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 이 자바를 깔잖아요. 자바를 까시면 이쪽에 이제 java.exe 파일이 있고 이 실행 파일이죠. java.exe 파일이 있고 java.c.exe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르.exe라고 있어요. 아 얘가 지금 자를 만들어 주는 그런 이제 파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런 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좀 이렇게 소스를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그 소스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 프로젝트를 zip 파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눌러보시고요. 자,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다시 이제 임포트가 있고 익스포트가 있어요. 내보내기. 익스포트. 그 임포트는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임포트가 내보내는 거예요. 임포트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얘가 이제 뭘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바 쪽에 보시면 자바에 보시면 자르 파일이 있어요. 얘가 이제 자르.exe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패키지를 묶을 수도 있고요. 그냥 클래스를 묶을 수도 있고 자바에 해당되는 것을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통째로 묶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프로젝트를 묶고 있고요. 그래서 자르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넥스트 눌러주세요. 넥스트 누르시면 이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게 뭐 클래스 패스나 여기 클래스 패스나 프로젝트 이게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그 export general class file and resources 자원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할 건데 지금 소스 파일도 이제 export 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체크드 프로젝트 뭐 폴더 체크드 프로젝트를 하시면 이제 그 출력할 때 all 뭐 폴더 체크드 프로젝트에서 이제 체크를 할 거야라고 쓸 수도 있고 소스를 저희가 클래스 파일이 아니라 소스 파일도 할 거야. 그럼 여기를 체크하시는 거죠. 자바 소스 파일 앤 리소시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요거는 이제 실행하는 클래스 파일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할 때는 요거가 있으시면 되세요. 클래스 파일에 해당되는 클래스라고 해서 이 실행할 때는 필요한데 그 소스를 보려면 얘가 필요하세요. 그 자바 소스 파일 앤 리소스. 임포트 했을 때 내가 그걸 불러와서 다시 작업을 하고 싶으면 그 세 번째 게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체크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프레스 컨텐츠 자르 파일이랑 뭐 하자 또는 요거 이게 뭐 컴프레스니까 압축해서 뭔가를 자르 파일을 만들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하자. 이 체크가 있으면 이제 오버라이드 하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without warning, 워닝 없이 뭐 이 오버라이드 시켜라. 뭐 이런 걸 쓰시면 여러 번 이제 자르 파일을 만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오버라이드 해서 덮어쓰기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브라우저를 눌러서 실제적으로 어디에다가 어떤 자르 파일로 만들지 이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워크스페이스도 좋긴 한데 워크스페이스 밖에 뭐 이거나 아니면은 그 드라이버가 다르게 해서 USB나 이런 데다가 이제 사용하시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이런 백업에 여기다 자르로 쓰겠습니다. 자르 파일을 할 거예요. 폴더 자르로 만들고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파일 이름을 써주는 거죠. 프로젝트라고 프로젝트.자르 그 프로젝트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 .자르는 안 쓰셔도 되는데 파일 형식은 이제 자르도 되고 zip도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저장이 됐지만 아직까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눌러도 되고 넥스트 눌러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컴파일 에러나 워닝이라든지 이런 게 더 선택하도록 나오고 돼 있는데 저희는 그냥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뒤로 돌아와서 백 눌렀습니다. 뒤로 돌아와서 폴더랑 파일 이름만 선택되면 이제 피니시 눌러서 이제 이렇게 제가 소스에 해당되는 것도 전부 다 집어넣으라 했기 때문에 이제 자르 파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르나 와르를 만드시면 되고요. 자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자바 이렇게 해서 구글을 해보니까 자르는
자바 아치브라는 건데 아치브 파일에 해당되는 건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 파일을 묶어서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생성되는 파일을 의미한다. 나중에 백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소스를 이제 보내거나 아니면은 얘를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저기 자바에 보시면 뭐뭐.자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르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싶을 때도 자르로 만듭니다.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르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한번 백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르 파일 만든 거를 제가 그 집에 가시면 이제 카골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든 내용이 집에 가시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르 파일이나 와르 파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자르 파일 만들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에서 선택하시고 이제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트 눌러주시고 그러면 델리트 프로젝트 온 디스크에서부터 완전히 삭제하자. 이제 없어지겠죠. OK 누르겠습니다. OK 눌러서 완전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가 됐고요. 그 삭제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쓰는 거죠. 소스도 다 날라갔어요. 소스도 다 날라가서 그 혹시 이제 이상이 생기면 또 소스 좀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이 자르 파일 한 개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G 파일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백업에다가 제 자르에다가 이렇게 프로젝트 자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알집으로도 풀려요. 이렇게 알집으로도 풀려서 사용하시고요. 풀리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이 빌드 패스에다가 잡아서 쓸 수도 있어요.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스 파일 이런 것들 전부 다 들어가는 거 볼 수 있고 클래스 패스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것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잘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이클립스 쪽으로 이제 얘를 자라 파일을 끌고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는 거예요.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끌고 들어오는 게 임포트라고 했죠. 임포트 클릭하세요. 임포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그지스트 워크스페이스 존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바 이건 없네요. 자바는 없으시고 존재하고 있는 뭐를 하자라고 이제 쓸 수도 있고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이그지스 존재하고 있는 프로젝트 또 있고 알치브 파일이네요. 알치브 파일. 그래서 저희가 자바 알치브 파일에 해당되는 거니까 알치브 파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프롬 폴더 또는 알치브에서부터 프로젝트 전체 알치브 파일이 아니 전체니까 프로젝트 프롬 폴더와 알치브 선택하는 게 더 낫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포트 소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가져와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디렉토리 또는 알치브 해서 이제 알치브 선택해서 백업의 알치브 없네요. 디렉토리 자르 자르 파일을 선택하고 폴더 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르라고 하게 나오죠. 선택이 됐고요. 지금 피니시 눌러봐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알치브도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디렉토리 한번 피니시 한번 눌러볼게요. 피니시 눌러봤더니 그냥 자르 안에 프로젝트 자르가 나오네요. 이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엘리 백업의 작업 아니고 임포트는 맞고요. 이그지스트 사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다시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그 임포트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선택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에서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임포트 맞죠? 예,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 밑에 이제 셀렉트 아치브 파일이 있네요. 얘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 브라우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업을 해놓던 거를 이제 백업 선택해서 그 자르 파일에 프로젝트 자르죠.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프로젝트라고 한 게 나오시죠. 프로젝트. 그 자르 밑에 프로젝트 이렇게 되시고요. 지금 얘는 기본이 자르 파일 기본이 이제 서치어 네스티드 프로젝트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 기본이 카피가 되어 있어요. 카피. 워크스페이스 안으로 카피를 하자. 이게 돼 있으시고요. 됐으면 뭐 그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면 이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나와서 사용이 되는데요. 뭐 컴도 있고 뭐 메타도 있고 소스도 이렇게 대시인데 얘가 조금 프로젝트 안에 프로젝트 클래스도 있고 뭐가 조금 다르게 임포트가 다르게 됐네요. 이런 자바의 프로젝트 맞고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바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컴도 있고 SRC가 지금 현재 자바 밑에 컬렌시 밑에 SRC하고 빈하고 이렇게 풀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 SRC하고 빈이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됐네요. 잘 안 풀렸어요. 이로 자, 그 SRC가 지금 현재는 여기 다른 프로젝트랑 비교해 봤을 때 그 복사 붙여넣기 한 게 SRC가 없어요. 컴점인데 여기 컴으로 들어가 있는 게 SRC고요.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거는 클래스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 컴 안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소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 안에 이제 이런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소스가 지금 소스를 같이 집어넣으라 했기 때문에 이 자바가 있어야 되는데 클래스 말고 클래스도 있고 자바도 여기 있죠. 자바도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 어디다 집어넣으시면 되냐면 그 SRC라는 데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 SRC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그 빨간 줄이 났다는 얘기는 뭔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빨간 줄이 나면 그게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오른쪽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요. 그 빌드 패스 부분도 있는데 여기 프로퍼티스를 클릭해 보세요. 프로퍼티스. 클릭해 보시면 이게 지금 미싱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프로젝트 SRC 미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으신데 그 미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선택하시고요. 그 이 오더 익스포트인데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오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SRC 부분에 소스입니다. 소스 부분에서 미싱되어 있는 거를 함께 만드시면 돼요. 여기다가 선택하시고요. 뭐 에디트 이렇게 눌러주시면 SRC 말고 다른 걸 하겠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에디트 전에 폴더를 한 개 만들어야 되네요. 애드 폴더 눌러주시고요. 그 지금 현재 프로젝트 밑으로 SRC를 이제 더 하겠다. 뭐 이게 지금 SRC가 없는 거니까 그 create new 폴더 만드시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SRC를 하겠다. OK가 안 눌러져요. OK가 지워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미싱으로 되어 있는 거는 리무브해서 지웁니다. 지워주시고 애드 폴더를 한 개 만드세요. 그리고 이제 create new에서요. 그 현재 위치는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선택된 상태에서 create new 하시면 폴더를 만들 수 있어요. src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소스에 해당되는 걸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오케이 누르세요. 그럼 이제 SRC는 만들었죠. 그런데 SRC를 만들었는데 컴이 이제 이렇게 쓰시고 그 SRC에서 새롭게 만들었다. 지금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제 여기서는 SRC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어플라이 앤 클로즈를 하시면 SRC가 보이세요. 보이시면 SRC가 없어가지고 아까 전에 느낌표가 났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시고요. 그 이번에는 컴을 땡겨서 SRC에다 갖다 놓으세요. 놓으시면 SRC에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SRC 부분에 뭐라 오류만 쓰지 않는데 상관없어요. 그럼 패키지별로 이렇게 소스가 전부 다 있으시고 소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볼 수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르 파일로 했던 것들을 이제 점 메타 이런 거 프로젝트 이런 거는 클래스 얘는 클래스 파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지우시면 돼요.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위치로 이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고 델리트 오케이 눌러서 사용해 주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 이 안에 클래스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소스 파일이니까 자바밖에 안 보이겠죠. 자바만 보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소스를 포함시키면 자르 파일에다 푸스를 포함시키면 걔를 나중에 또 쓸 수도 있으세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와르 파일은 그대로 잘 풀립니다. 잘 풀리는데 자르 파일은 조금 조정을 해주셔야 되네요.